은돌님의 이제 최근 일본 구매된 매출과 순이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찍었고요. 순이익이 20%입니다. 주로 팔리는 상품이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일구대 자체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이 저는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요, 일본 구매대행 매출을 꾸준하게 나오고 계시고 현재 유튜버이신 은돌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돌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다크맨 채널에 2번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제 채널에 출연해주시는 게 벌써 2번째시잖아요. 오늘 이제 시원하게 노하우를 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블로그로 나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다크맨님의 주제였었던 해외 구매 대행을 주제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아, 그래도 바쁘신데 나와주신 것만 해서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긴 하겠지만, 네, 은돌님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제 유튜브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저희 목표를 네. 두고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원래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퇴사를 하고 구매 대행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부자가 되려면 직장 다니기보다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 얘기를 반신반의하고 나는 그래도 직장 끝까지 다녀야지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퇴사 후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있는 은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나온 주제와 같이 일본 구대, 중국 구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90%는 일구대고요. 네. 한 10% 정도 좀 많이 신경 안 쓰이는 쪽으로 세팅을 해서 그렇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사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이전에 블로그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원래 블로그로 부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블로그를 열심히 키워서 저도 이렇게 저런 사람을 알리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체험단이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그런 위주로 좀 많이 돌렸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브랜딩 블로그라고 하죠. 은돌로 치면은 나오게끔 막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쪽으로 약간 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브랜딩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매 대행 하면은 은돌을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쪽으로 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딱 생각을 하면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랑 이제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셀링을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신데. 한지는 오래됐죠.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거의 코로나를 딱 맞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 준비를 네.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전세 쪽에 돈이 다 자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딱 이직을 했었기 때문에 인턴으로 들어간 거여가지고 회사를, 그래서 월급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연봉을 반으로 깎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몰래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근데 아르바이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시급이 2만 원까지 받아봤는데 30만 원 이상 받기가 힘든 거예요,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최대라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해가지고 온라인 셀링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블로그는 원래 하고 있었고,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아끼는 거 있죠. 막 협찬 받고 밥집 가가지고 아끼고 화장품 안 사고 막 요 정도까지는 가능했는데, 블로그도 한계가 있어. 약간 누가 줘야지 하잖아요. 광고를 맡겨야 내가 하고 이런 수동적인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해가지고 온라인 셀링을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블로그 협찬으로 강의를 하나 듣게 됐어요. 해외 구매 대행에 관련한. 근데 구매 대행 관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입이었어요. 약간 좀 달랐어요. 알고 보니까 사입이야. 사입이었다. 중국에서 모자 막 사입해가지고 네. 파는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때 마부사키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좀 할 수 있는 걸 접목을 시켜서, 그때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 돈을 아주 모아가지고
그 약간 시드머니처럼 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오전에만 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그러면 11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네네. 빵집에서 했거든요. 빵집 오전 타임은 좀 일찍 가요. 그래서 빵집 알바 끝나고 네. 11시에 남대문 시장 가서 네. 도매시장 옷 싹쓸이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강아지 데리고 옷 입혀서 찍고 그 주에 편집해서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 강아지 옷 비추. 근데 진짜 할 게 많았네요. 초창기에도. 근데 그게 약간 삶이 쉽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솔직히. 예. 강아지 옷은 18,000원? 막 만원대 후반 약간 평균가예요. 그리고 여름옷 같은 거는 12,000원, 11,000원 이러니까 원가가 5,000원이래요. 그러면 남는 게 사실상 2,000원, 3,000원 띠기예요. 남는 게 다 빼고. 그러니까 하나를 팔면 2, 3,000원이 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사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길어요, 일이. 왜냐면 상세 페이지를 내가 직접 찍으니까. 그리고 강아지 옷 입혀야 되는데 강아지가 순하지 않으면은 까칠하면은 강아지가 막 짖어요. 막 물고. 왜냐면 옷 입히는데 좋겠냐고 강아지가. 그치.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진짜 착해요. 네. 그래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하면 애가 막 되게 싫은 얼굴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쁜 애를 또 입혀야지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예쁜 애를 막 빌려서 우리 회사분한테 요청해가지고 다크맨님 뭐 강아지가 예뻐 말티즈야. 그래서 한 번만 찍으면 안 돼. 말티즈 걔 입혔더니 한 3벌째부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반항을 좀 많이 하는구나. 네, 안 되겠다. 이거 쉬운 길이 아니구나. 아.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 팔려야지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하나만 사면 안 돼. 한 4-5벌씩 사요, 사람들이 살 때. 그러니까 배송비 아끼려고 그런 식으로 남기는 거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든 그래. 쉽지 근데 않구나. 많이 사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렴하게 해서. 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해서 힘들었다가 그 다음에 구매대행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그때 블로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대행 프로그램 업체에서 좀 협찬이 들어온 거야. 한 6개월 쓰라고.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아지 옷 파는 걸 일기로 계속 썼어요, 처음에.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온라인 창업 일기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그냥 치면 제가 나왔어요.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도 좀 했고, 그리고 그걸 보고 협찬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해보겠다 해가지고 구매대행을 시작했죠. 거의 초창에 진짜 블로그부터 시작했던 네. 게 네. 협찬으로 다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사입이랑 구매대행이랑. 네. 근데 쉽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 하는데도 바빠, 사실. 그거 쉽지 않죠. 그거. 그러고 나서 구매대행을 주말에 올리긴 올렸어, 근데 계속. 주중에는 거의 못했고, 왜냐면 한 편씩 계속 블로그를 썼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말에 한번 날 잡고 막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괜찮았어요. 바쁘게 지냈네요. 한 3, 40만 원을 벌리는 거야. 아르바이트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직장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내가 토일 다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구매대행이.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 왜냐면 중구대로 한 100만 원 버는 것까지는 너무 괜찮아요. 블로그보다 훨씬 쉬워. 왜 제가 블로그를 지금 제대로 안 하겠어요? 더 많이 벌리는 돈이 걸 더 선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치, 맞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성향이 저는 되게 강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긴 합니다. 그게 저는 1번이긴 하거든요. 돈을 따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제 삶이 막 부자가 되고 싶으니 뭐니 이래도 돈돈거리지는 않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도 그 신념 계속 지키고 있네요. 그럼.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이쪽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1구대였다. 그러면 일본 구매대행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 한지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네, 만으로 8개월 됐어요. 아직 1년 안 됐는데.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은 부업이에요? 전업이에요? 지금은 전업이에요. 전업? 전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러면은 부업에서 네. 전업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점이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게 구매 대행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막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연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끌어 모았을 때 그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네네. 월급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넘어선 상태에서 얼마나 가나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게 1년 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딱 그만두고 이거를 뛰어들어도 계속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확신? 이런 게 들었을 때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으로 치면 오래 걸렸죠.
그만둘까 하면서도 1년을 더 고민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둘 다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다녔던 거니까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와, 10년. 그러니까 이직은 몇 번 했습니다만 네. 다 이직이 다 이런 환승이어가지고 저는 환승 이직이었거든요. 회사만 이직했을 뿐인지 네, 계속 계속 직장 다녔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도 저는 직장 생활에 좀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사업하는 게 홀로서기가 더 힘들어요. 너무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을 다닐 마음이 계속 있어요. 계속. 네, 모르겠어요. 계속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업이시다. 나름 바빠가지고 아, 직장을 다니기에 좀 바빠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뭔가를 배워보고 싶고 왜냐면 직장에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동료한테도 배우는 게 있고 네. 사장님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나보다.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배우는 거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맞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좀 많이 배웠어요. 아, 제가 사업하면서도 다른 셀러분들이 저희 아직 20대니까 이제 회사부터 들어가서 좀 배워라. 오, 그런 팁에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쭉 사업은 접을 수 없으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부분은 마케팅도 배울 수도 있고 제가 이커머스 관련된 맞아요. 분야로 이제 쪽을 좀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분야로 하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즘 중국 구매 대행은 작년에 어려워졌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판매가 수월하다고 좀 들었거든요. 다른 셀러분들한테도. 네네네. 지금 일본 구매 대행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약간 11월까지 좀 오르다가 12월부터 약간 매출이 내려가기는 하는 것 같아. 11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 셀러 장이 그렇대요. 음.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좀 내려가는 게 있는데 저도 1월 달에 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기는 했어요. 저도. 구대가 그런가? 좀 다르네요. 국내랑. 좀 잘 됐나 봐요, 사실. 아, 그게 좀 카테고리가 다른가 봐요. 또 여기 잘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다르구나. 구매 대행이랑 국내 예탁 쪽이랑 다르구나. 약간 주춤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네네. 또 그게 먹고 살기에는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네. 직장 다니는 거보다는 훨씬 적게 일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더 받죠. 근데 월급보다는 훨 나. 제가 막 진짜 많이 벌어서 부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토대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상방에 뚫리는 게 있어. 제가 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본 구매 대행 하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강의 말고 그 글만 봐도 구매 대행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글 매뉴얼을 짜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수입 창구잖아요, 저한테는. 네. 그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입원들이 계속 떠오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일본 구매 대행의 튜토리얼 형식으로 좀 만들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근데 튜토리얼보다는 좀 더 깊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 네. 강의가 어떻게 보면 베이직이잖아요. 네, 뭐 그쵸. 소싱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근데 일단 해보니까 소싱 플러스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상품 관리한다든지 뭐 광고 돌린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강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짰어요. 내가 해보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저는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글로. 그런 부분을 네. 좀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나 네. 은돌님만의 이제 네. 매뉴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매뉴얼화를 시킨 거죠. 실제로 딱한 매뉴얼은 아니고 네. 그냥 글 형태? 그럼 다른 셀러들이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은돌님처럼 이렇게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가능하다는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제를 했는데 이게 튕겨서 다른 쪽을 우회를 해봤더니 되더라 막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걸 남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일본 구대 8개월인데도 이렇게 매뉴얼을. 왜냐면 그 전에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치. 역시. 그래서 이걸 좀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낀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강의를 여러 번 들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셀러를 계속 만나고 이러는데 이게 부족하네?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은돌님도 계속 트렌드 따라가려면 강의도 계속 꾸준하게 들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계속 듣죠. 네. 계속 듣고 그 셀러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모로. 왜냐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동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만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고 듣고 이런 걸 하죠, 저도. 그래서 자꾸 셀러분들 만나고 싶고
있고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안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1월 달에 좀 저조했다. 이렇게 근데 잘 됐대잖아. 그래서 아씨 저는 명절 상품을 팔았으니까 먹는 거 이제 시즌을 좀 잘 하셨네요. 그게 먹는 거는 이벤트가 1년에 360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와 잘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농수축산물 쪽인데 디저트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 뭐 빼빼로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쪽도 한번 계속 노려보고 있고 고정적인 트렌드를 맞춰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중국 구매대행 셀러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일본 구매대행도 같이 병행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하지만 중구대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그걸 상쇄시켜 주거든요, 1구대가. 네네. 근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1구대에는. 중구대에서 스트레스를 막 받아. 그럼 1구대에서 좀 풀려. 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1구대에서도 스트레스 똑같이 다른 거에서 받아. 그러면 중구대 하면서 아, 이랬지 이러면서 해. 그러면 서로 상쇄가 돼요. 일이 다른데 네네. 아, 이게 그래요? 주로 근데 장단점이 명백히 구분이 되나 이게? 네, 중국과 예를 일본 구매대? 들자면 중구대에서 주문이 쭉 들어와요. 한 10개 막 이렇게 들어왔어? 네. 그러면은 그냥 타오바오 들어가가지고 장바구니에 저는 한 번에 그냥 담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10개를 모아요 항상. 그러니까 10개 이하에는 주문 처리를 하지 않아, 중구대는. 왜냐하면 계속 주문 처리 들어가면 하루에 쓰는 시간이 너무 크잖아요. 한 개만 해도 주문서 쓰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10개까지 쌓일 때까지 냅둬. 장바구니에 넣어서 네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주문서 쓱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도 좁게 되고 타오바오에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여러 개 담으면 할인이 되잖아요, 타오바오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또 모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러고 배송 송장도 되게 금방 나오고 그리고 한국 가송장도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빨리 나오죠. 근데 일본은 그게 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주문처도 다 달라. 이거는 브랜드몰이고 이거는 라쿠텐이고 이거는 뭐 어디서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르니까 이 링크를 잘 찾아서 가서 여기가 최저가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또 다른 데서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할인을 찾기 위해서 상품을 한 번 더 찾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주문 처리 시간이 배예요, 배. 그리고 주문서를 배대지에다 입력을 하는데 제가 쓰는 배송대행지는 송장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확인을 해서 진짜 송장으로 만들어서 나와야 돼요. 사람이 한번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만 나오는 단점이 있죠, 송장이. 그러니까 저녁에 쓰면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고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시간 정해져 있어요. 송장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그래서 가송장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 제가 발주 확인만 눌러놓으면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소되면은 내가 벌써 주문 넣었는데 일본에서는 송장 안 나와서 배송 출발 안 했다고 취소 처리되고 그냥 직접 업체 배송으로 돌리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네.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편한 점이 꽤 있어요. 아주 손을 많이 가요. 와, 그 불편한 거면 그럼 내가 좀 잘 네. 메꿔서 해야겠네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안들이 꽤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 매뉴얼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해보니까 이렇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대처 방안이 있죠. 야, 이런 그런 거 다 거를 시행착오를 매뉴얼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중부대가 나아요. 그냥 모아가지고 맨날 소식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잘 되는 거 사입으로 쓱 넣으면은 왜냐면 어차피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또 상품들이. 네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라벨 달아서 생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1구대는 좀 그게 어렵죠. 팔리는 건 거의 한정판이고. 마진율도 일본 구대가 좀 더 낮죠? 맞아요. 네, 신상품도 네. 중국이 더 많이 네.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1월 달에 중국 구대 셀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춘절 때문에 배송이 멈추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저조된다 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본도 혹시 명절이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일본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가 연휴 기간이에요. 아예 그냥 연말 연시 연휴 이런 느낌으로 일주일을 통으로 다 쉬어요. 그래서 그때 배송이 멈췄습니다. 그 똑같은 설날 이런 설명절이 아니라 그냥 연휴. 연휴예요? 네. 자, 그러면 은돌님이 앞전에 일본 구매대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좀 그거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아직도예요? 범죄 앞에는 좀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서 일본 구대까지 이제 시작이 들어왔어. 네, 저의 스토리를 이제 들으셨죠?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하우로 다 들어갈 거고. 편집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말했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은돌님의 이제 최근 일본 구매대 매출과 순이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3천을 딱 찍었고요. 순이익은 20%입니다. 3천만 원에 일본 구매대 네. 20%요? 그러니까 다 빼고 한 450 정도 남는다고 해야 되나?
150은 날아가는 거니까. 중국 구대보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중구대에 얼마나 마진이 남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구대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남는 거는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마진이 남는 것만 판매했어요, 저는. 일구대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네. 품절이나 아니면 취소건도 네, 좀 품절 있으시네. 이슈가 있거나 취소도 꽤 마진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취소시키고. 좀 이거 괜찮네요. 보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네. 거 있죠.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있어요. 느낌이. 네네. 조짐이 안 좋아? 그러면 안 팔았어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이 나오시면서 주로 팔리는 상품이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일구대 자체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자파적이기는 한데 뭐 인형이나 문구류나 이런 쪽이 저는 좀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가니까 물론 판매되는 걸 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많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도 그쪽이 많더라고요. 그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형 문구면 거의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그렇긴 한데 10대, 20대보다는 네.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사죠. 그럼 그 시즌에 타서 그때 주문이 많이 들어나요? 네네네. 지금도 2월, 3월 이렇게 되니까 네. 새학기 준비로 뭐 그때. 맞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걸 타서 좀 주문권이 네, 나겠네요. 이 두 개 끝이에요? 주력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얘기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자파점이니까 네. 운동화나 가방, 골프, 낚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팔죠. 그 상품 중에 다 브랜드 다 브랜드예요. 브랜드 브랜드로? 아닌 거 없어요. 오.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도 솔직히 사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외국에서 더 싸면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기 하기보다는 네. 일본은 가장 많이 쓰죠. 일본 브랜드가 많고 주방용품도 좀 주력인 카테고리 것 괜찮고요? 같아요. 네. 이게 단가가 별로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객단가를 계산해봤더니 한 6만 원대더라고요. 제가 파는 거 평균 객단가가. 그거 계산해봤거든요. 이따가 혹시 소싱 부분이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네, 약간 조금만 하고. 제가 하나 발명을 했는데요. 발명? 뭘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네네. 원래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려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게 있다. 근데 네. 여기에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걸려서 이거 네네. 만들어서 이거 올려야지 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 바로 끝나고 영상이 은돌님께서 소싱 방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지 마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구매대 이제 상품 등록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수동 등록을 하시는지? 저는 반자동 쓰고 있습니다. 반자동이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나요? 소싱하고 상품 관리는 인들리 쓰고 있고요. 윈들리 프로그램. 그리고 상품 판매 관리는 샵마인 쓰고 있고요. 다 기본적인 툴 알고 그 있는. 정도? 네. 그리고 태그나 이런 검색하고 카테고리 검색하는 거는 셀러라이프 있죠. 셀러콤즈 쓰고 있고요. 이렇게 3개. 가 약간 기본적인 거. 고정 비용 나가는 프로그램이네. 고정 비용 나가는 거. 그리고 GPT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딱 4개. GPT는 왜 필요해요? 저는 진짜 많이 써요, GPT는. 거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써요. 챗 GPT? 네, 그래서 GPT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GPT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다 여쭤보고 있어. 내가 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진짜 겁나 써요. 구매 대행도 챗 GPT로 한다. 네, GPT가 구독제를 하면은 20달러예요, 한 달에. 네네. 그러니까 한 28,000원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구독료가. 근데 그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걸 써도 28,000원. 횟수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횟수가 아니라 그냥 좀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갑자기 제한해.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안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써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조절해요. 그럼 부업하시는 분들은 신기하죠? 저녁에 엄청 몰리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11시부터는 갑자기 GPT가 좀 느려지고 지금은 그래요. 이게 또 변할 수 있거든요, GPT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미국 거잖아요, GPT가. 네. 그래서 미국의 업무 시간이 겹치면 느려져요. 그래서 완전 새벽이랑 저녁에 오히려 느리고 우리 업무 시간 있죠. 한국 업무 시간에는 괜찮아, 원활해. 그 시간에 미국은 자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할당량 맨날 거의 다 써요. 더 이상 하지 말래. 그럼 한 1시간 있다 하래.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쓴다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시간대도 괜찮고 그때는 엄청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느리지 않고. 네, 근데 맨날 달라요. 달라요? 상황마다? GPT 컨디션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AI 이건 컨디션까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말을 그래요? 딱 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컨디션이 너무 난조가 있어요. GPT도 어느 아, 그래요? 날은 더럽게 느려. 그러면 아 뭐야 왜 이래 이러면 이제 GPT 너밖에 없을 줄 알아? 이러고 막 퍼플렉시티나 막 네네. 요즘 딥시크 있잖아요. 그걸로 갈아타서 하지. 근데 근데 그래도 나의 그 원래 애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이. 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네. AI 계속 쓰면은 이 AI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 오히려 그게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아, 네네. AI가. 그래서 GPT가 제일 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왜 자기가 쓰는 게 계속 그것만 쓰게 돼. 답변을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하면 그 기억해요. GPT가. 아무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일본 구매대행 상품 소싱 노하우가 조금 궁금한데 말로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은 거의 내가 이거 팔리겠지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팔린 거 보고 들어가요. 한번 팔린 게 있는지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거기서 더 파생해서 소싱을 해요. 왜냐면 완전히 수동이라면은 무조건 팔린 거 위주로 들어가서 그것만 하나만 하겠는데 반자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좀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올릴 시간에. 네네. 그러면은 A라는 상품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야겠다 나도. 그러면은 그 가격을 보고 A에서 파생된 게 더 있을 거잖아요, 일본에. 그렇죠. 그럼 그거 파생된 거 다 올려요, 저는. 파생된 거를.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A를 봤어? 그러면 나는 B도 있고 C도 있고 A 플러스 A도 있어. 약간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좀 뿌려놓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가는 편이에요. 소싱을. 그렇게 소싱을 진행하시는구나. 네. 그럼 소싱을 했으면 네. 이제 상품 등록하려 할 때 상품명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상품명은 브랜드라서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지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것도 GPT로 하거든요. 챗 GPT로 상품명을 만들고. 네. 자, 그러면 중국 구매대행은 1688이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이쪽에 상품을 가져온다면 일본 구매대행은 주로 어느 도매체에서 공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아마존 JP, 라쿠텐 아니면 개인 공급몰. 네, 맞아요. 그렇게 세 개가 기본이고 네. 개인 공급몰, 이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는 거 그렇게 세 개가 완전 기본이고 네. 그 외에 도매몰도 있겠고 중고 사이트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색해서 정말 다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 만약 품절되면 어떻게 해요? 품절되면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 보루가 중고나라 같은 데가 있어요. 메루칼이라고. 네. 저는 거기서 좀 많이 찾아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저랑 계속 컨택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자주 사는 품목에 사는 거래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기도 해요. 이게 있는지. 그럼 거기서 오프라인을 뒤져서 찾아주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품절 처리도 이제 방안을 네네. 진행하는구나. 이 상품이 온라인에서 국내에서 분명히 품절이야. 일본에서도 품절이야. 하지만 오프라인은 있어.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걸 찾아서 문의해가지고 삽니다. 이런 거를 계속 더 늘려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차별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저도. 그게 되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하나 터득할 때마다 그래요? 느껴지는 게? 저는 그래요. 재밌어요, 그런 게. 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 네. 이렇게. 그래요? 알아가잖아요, 계속. 네, 그쵸. 제일 뿌듯할 때가 그건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은 돈을 드리고 듣잖아요. 물론 치트키라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신기할 때도 있는데 내가 터득하면 더 신기한 그 뿌듯함. 네. 그리고 강의는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정말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만 따라가면 일단 어느 정도 매출 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더 나가려면 분명히 플러스 나 혼자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좀 연구 더 하고 네.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내가 그냥 강의에서 배운 거 그대로 쭉 하면서 딴 거를 해볼까? 이러다가도 그러면 계속 얕게만 여러 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 꾸준히 딱 해야지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마진율이 좀 괜찮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것도 그쵸. 저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거든요. 원래 처음 낮았어요. 네네. 막 20만 원짜리 팔았는데 2천 원 남고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한 거지? 굉장히 잘못한 방법이에요. 근데 첫 달에 그랬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네, 지금은 진짜 와. 그런 게 약간 노하우가 생긴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1억 매출이라고 하는데 내 돈이 9천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난 돈이 없어, 그 정도 일단은. 있는 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셀링이라는 게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출 펌핑은 어려워요,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마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되긴 되더라요. 강의 베이직 그 선에서고 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은돌님만의 노트를 만드신 거네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뉴얼도 만드시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꾸준하게 잘 팔린 상품도 있으실 텐데 그건 어떤 작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나 아니면 사입을 병행 수입을 한다든지. 네, 완전 정석이에요. 딱 그렇게. 중국 후대처럼 네.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산다고 이렇게 거래를 터서 네네. 여러 개를 하기로 하고 네. 미리 좀 계약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게 들여오고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면은 배송대행지 같은 그런 물류 업체에서도 조금 더 가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배송비를 좀 굳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저도. 그게 약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네. 상품 싸게 들여오면 팔린다. 그쵸. 이것만 그냥 지키는 걸로 가요.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거랑 더 유입 늘리는 방법이 뭐지? 이거랑. 근데 유입 면에서는 아직까지 오픈마켓에서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다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SNS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 더 있어요. 내 사업이 직구라는 게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럼요. 계속 확장이 나가실 텐데 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계속 유입도 되면서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앞으로 나가서 자사몰까지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도 있으시지 않나요? 자사몰보다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그거보다는 약간 SNS 채널을 개설해서 그걸 키우는 게 먼저지 않을까. 아, SNS로요? 그래서 유입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자사몰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게 보면 자사몰처럼 생겼으니까. 굳이 자사몰을 늘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다면은 카페? 왜냐면은 구매 대행을 해줘야 되니까 네.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근데 저는 그거 카톡 채널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톡 채널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SNS 쪽으로 네. 구축해 나갈 계획이신 거구나? 자사몰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고 네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만큼 제대로 이렇게 잘 구축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파이가 커져야 직원들 한 3-4명씩 써야 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처럼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구매대행은 브랜드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예. 지재권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걸 피해야 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바로 신고당하지는 않고 내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병행 수입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독점으로 계약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거 팔지 마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내리면 되고 보통은 정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소명을 하라 하면 소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했는데 모든 마켓에서 다 한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그냥 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왜냐면 정품이라서 그냥 정품이라고 하면 돼요. 쭉 이렇게 쓰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걸 또 매뉴얼로 또 만들어놨어. 또 매뉴얼 만들어놨어. 안 맞는 게 없는데. 와.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쿠팡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쵸. 쿠팡은 약간 정품몰에서 안 사면 입점 안 해요. 브랜드 몰에서 산 것만. 약간 나이키면은 나이키 재팬에서 산 거 있죠. 네네. 그런 것만 입점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구나. 그냥 영수증이랑 그 배송 완료 내역까지 다 봐요, 쿠팡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사기만 하면 영수증 보내면 된다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안 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된대. 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좀 까탈스럽게 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본 구매된 반품이랑 CS는 어떻게 해요? 일단 CS는 정말로
정성껏 하고 있고요. 샵라인에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네. 아, 네. 많이 정성껏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최선을 다해요. 네. 그러니까 셀러마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CS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전업이잖아요. 그 CS 한 톨의 차이로 매출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내가 직장이 원래 병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CS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것도 마주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 거지, 사람이.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많아요. CS 많아요. CS 많고. 일본 구매된 CS 없지 않아요. 어떤 CS냐면 이게 있나요? 이런 CS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막 문제 있어서 이런 CS 아니에요. 중국하고 달라요. 이게 있나요? 라는 게 많아요. 그러겠다. 왜냐면은 모르는 상품이 아니잖아. 노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니까. 네. 이 사이즈에 이 옵션이 있어요? 이런 게 많아서 상품을 찾아주는 게 많아요. 그런 CS지 막 이거 장난하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중국처럼. 뭔지 알죠? 맞아. 이딴 거 왜 보내세요? 이런 CS는 없어요. 그래서 리뷰가 되게 많이 달려요. 의도치 않게 리뷰가 많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면 상품이 좋으니까 리뷰가 달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반품은요? 반품은 이게 좋은 게 일본 분들이 되게 꼼꼼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을 보내거나 이런 실수가 진짜 없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모델명 다른 거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60인데 265를 제가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만 주의하면은 거의 반품이 없습니다. 사이즈를 네, 다르게. 제가 실수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몇십 개씩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상품은 그러면 괜찮다는 거네요, 질 같은 네, 그건 정말 괜찮고. 그리고 쿠팡 주문이 잘 들어오는데 쿠팡 주문 취소가 굉장히 심하고 반품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이. 그런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진짜. 네, 그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쿠팡이. 네. 그래서 저는 쿠팡 주문 좀 묵혔다 보내요. 하루 이틀 이내에 취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루 이틀 동안 주문 처리 안 해요. 쿠팡 거는. 똑같아요? 일부러 안 해요. 저 사입 부분에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뭐 하나라도 던져주면 리뷰를 다 들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안 해요, 포장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약간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20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짜리 4개였어요. 그러니까 각각은 5만 원인 거죠? 근데 4개를 시켜서 기뻐가지고 보냈는데 배송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고객님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사 갔다고 말도 안 했어. 왜냐면 이사 갔다고 하면 주소지 바꿔서 보내면 되거든요. 중간에 변경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사 가고 반품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반품 완료가 된 거야. 빈집에 간 거예요, 그 짐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이거 취소했냐? 왜냐면은 취소 안 된다고 확답까지 받고 보냈는데도 취소를 해요. 저는 약간 처음엔 전화 돌려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냐고 보냈는데 14일 걸리니까 그거 예상하고 주문하시라고까지 저는 거의 서명 수준으로 전화까지 하고 나서 보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그래도 반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냥 보내. 한 하루 이틀 보냈다. 어차피 할 거면 해라. 근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쿠팡. 그죠? 그만큼 많이 팔아야 돼. 그렇죠.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0% 남기면 10개 팔아다가 하나 반품하면은 바로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험해. 그리고 그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때리는 거예요. 좀 마진이 적으면. 왜냐면 반품 들어오면은 완전히 마진이 확 내려가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정튼다 채널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셀러나 이제 막 일본 구매 대행 시작하시려는 입문셀러들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이요? 뭐 6개월 이상도 하시고 이제 8개월 정도면 제가 과연 감히 조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사실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은 그러는데 온 이제 셀러분들 있잖아요. 좀 몇 년 하셨잖아요. 5년 하셨으니까 도움될 수 있는 말씀? 제가 5년을 하고도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는 할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부업으로 뭐 전업으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풀리고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 세상인데 이 사람은 이걸로 몇 억씩 벌었대고 이 사람은 이미 이걸로 뭐 엑시트 했대고 이런 거에 흔들리다 보면은 계속 시작만 하다가 내 시간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얼마 벌었다 이거 내가 똑같이 따라해도 절대 그렇게 못 벌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그냥 그거를 하나를 잡아서 꾸준히 파야 되는 게 지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사입이 좋다, 뭐 그로스를 해라, 마케팅을 해라, 유튜브를 해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계속 구매대행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게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걸 하나씩 계속 팠을 때 계속 해야지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고 더 깊은 전문성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를 해야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시청자라서 봤을 때는, 아, 나도 은돌이 함께 한번 해봐야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은돌 채널 같이 구독해주시고, 은돌 채널. 그리고 말 좀 걸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홍보. 왜냐면 우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근데 나 채널 봤는데 댓글 막 달아주시던데? 저희 동료가 되어주십다. 네. 약간 저랑 얘기하고 같이 동료가 돼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소통하고 이러면 좋겠거든요. 커뮤니티. 그게 힘들어.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으니까 저한테도 오세요, 이런 거. 얼굴 밝히면서 밑에 댓글이나 네. 아니면은 그 밑에 톡방도 있잖아요. 톡방 들어가서 같이 실시간 커뮤니티도 이제 나눠줄 수 있고. 근데 톡방에서 사람 많을 때는 또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웃기죠. 그렇긴 이렇게 해요. 얘기하면은 그냥 저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사람 또 많으면은 부끄러워. 실시간에 바로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지금 저도 갈수록 말씀하시는 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5년을 진행하셨다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히려 강조해요? 은돌님 사업을 이제 5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저 중구대 했을 때 쿠팡 정리됐을 때가 마음적으로는 그 구대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지 이슈 그거 많이들 겪으시죠? 근데 쿠팡에서 잘 팔리는 효자 상품이 주력이어가지고 좀 잘 팔아봐야지 하고 신나 있었던 때인데 네. 지지권 이슈 걸리는 바람에 그때 지지권 이슈로 제 쿠팡 스토어가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 구매대행이라는 게 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입을 하면서 다 가져가고 물건도 그렇지. 계속 올리기만 해야 돼요. 너무 반복되고 이런 게 다 너무 지겨워지는 거예요. 내 반복되는 회사 업무 같달까? 부업으로 좀 즐겁고자 취미생활처럼 시작을 했는데 전혀 즐겁지 않고 이런 게 되게 많이 겹쳤을 때 회사 일도 좀 지쳤었던 거죠, 마음이.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1구대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스토어를 개설하고 네. 새롭게.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벗어났어요. 중구대는 완전히 그냥 제가 소싱 아예 안 하고 업로드도 아예 안 하고 다 아르바이트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돌려버리고 그냥 주문 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극복한? 요즘에는 역직구를 배우고 있답니다. 일본 역직구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서 전 일본어로 좀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는 글로벌 셀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일본 거를 한국에 팔고 한국 거를 일본에 팔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슬슬 중구대는 놓고 역직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배우는 게 요즘 재밌어요. 그리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나라 가서 살아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해보고 싶고 내가 일본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고 로망이 다 이렇게 있네요. 있어요. 중구대 하다 보면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사입하시면은 막 중국 가고 이러시잖아요. 네네네. 중국 가는 캠프 이런 것도 있던데 반대로 일본에서 하면은 재밌잖아요. 그쵸. 그럼 난 일본에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함께 촬영한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투머치 토커였지 않나요 혹시? 아니에요. 예전에 한 1년 전에도 저랑 같이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다크맨님이 인터뷰 실력이 그때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지금 거의 MC가 되어 돌아오셨어요.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고 굉장히 다크맨님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멋있으시다. 살도 쪽 빼서 핸섬해지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항상 성장하시는 분이구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 네, 오늘 은돌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해도 이제 괜찮다. 그리고 또 은돌님께서 또 매뉴얼도 만들어 주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은 어떻게 와야 돼요? 네이버에 은돌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어떤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지식 상품을 입점한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른 채로 이제 시작하지 말고 이게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보시고 구매대행도 앞으로 계속 비전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일본 구매대행 조금씩 브이로그나 이런 거 좀 올릴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저도 은돌리 이제 사업 쭉 번창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채널 고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소싱 방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명했다고 괜히 허세 부리면서 자랑한 저만의 분석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 매출 분석기예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출 데이터 분석 GPT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제가 만든 건데 아까 제가 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1번은 CS 응답기예요. 얘가 알아서 제가 궁금한 것과 저한테 들어온 질문을 일단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스펙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거나 사용법에 대해서 CS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GPT에 넣으면 얘가 알아서 드르륵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이 말투가 좀 너무 AI 같다 하면은 여기 설정에 다 있습니다. 여기 설정이 들어가면은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답변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 GPT에다 입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업, 나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럴 때 어떤 응답을 하길 바래. 짧고 간결하게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하길 바래. 이런 식으로 다 써놓잖아요. 그러면 GPT가 알아서 약간 말도 바꿔서 AI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해주거든요. 이걸 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그냥 붙여넣기 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질문을 일본어로 바꿔서 내가 일본 판매자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일본어로 하면 얘가 알아서 쭉 써줘요. 그 일본어 그대로 질문. 근데 또 그냥 질문하면은 안 되죠. 공손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말 있잖아. 이거 알아서 붙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GPT를 CS 하는데도 첫 번째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 데이터 분석 GPT라고 커스텀 GPT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매출 데이터 있죠. 그거 샵마인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그거에서 싹 넣는다? 그러면 이달에 제일 많이 팔렸던 상품과 저번 달에는 팔렸는데 이번 달에는 안 팔린 상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팔린 탑10 상품 그리고 매출의 평균값 막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왜냐면 제가 다 알려주게 그 분석 데이터 보고서로 쓰려고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나만의 챗 GPT를 만들어서 셀러를 하는데도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커스텀 GPT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SEO 키워드 자동 생성기예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소싱을 했을 때 베스트 상품을 보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품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키워드를 약간 더 잘 되는 걸로 넣거나 아니면은 조금 변동을 주는 거죠. 그거를 저는 GPT로 해요. 이걸 키워드를 만들어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플러스로 스마트 스토어에 맞는 태그도 10개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GPT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10가지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한데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콤즈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 비용이 한 달에 2만 원 안 돼요. 하지만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시라면 한 달 동안 100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셀러라이프에서 셀러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셀러콤즈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이게 얼마나 몇 개 팔렸는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유료 요금제야지만 쓸 수 있는 셀러 파인더를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 팔렸던 상품을 일단 추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살로몬 물병이 지금 팔린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살로몬 물병 소프트 플라스크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번역해서 네이버, 라쿠텐과 아마존에 검색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시에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병이 떴죠? 그러면은 살로몬 물병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살로몬 스토어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물병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끌게요. 여기 보시면은 물병이 아주 많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싹 쓸어온다.
물병이 잘 팔리네? 그러면 이걸 보고 물병을 주워 담아온다. 이게 약간 기본적인 저희 소싱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수동으로 하나 올릴 때 저는 반자동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시간 안에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보다는 그 시간을 전체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진짜 이거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돌이었습니다.